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동궁을 사전 시사회로 본 미국 연예 매체 스크린랜트 기자의 리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K-드라마 동궁을 아마도 2026년 전략 컨텐츠로 지목한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드를 띄우기 위해서 순위 방식까지 바꿔 미드를 계속 1위로 밀고 있지만 올해 미드의 성공은 미약합니다. 누군가 올해 1위에 올랐던 미드 제목이 무엇이냐 물으면 거의 모두 뭐지라고 머리 위에 퀘스천 마크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커버린 K-드라마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엄청난 제작비를 투자했지만 대부분 드라마들이 그 나라에서는 1위를 할지 모르지만 전세계 1위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이번에 등장한 일본에서만 1위에 오른 일드 가스인간과 태국에서만 1위에 오른 태국 드라마 악마 변호사입니다. 그다지 실적이 별로 없었던 태국 드라마에 우리 돈 3천억 원을 투자했다면 넷플릭스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제2의 K-드라마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유튜버들이 일드 가스인간을 극찬하고 띄우려고 노력했지만 전세계 시청자의 눈은 똑같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단 한 번도 전세계 1위 순위 탑10에 들지 못하고 서서히 순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드 I will find you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너무나 지금까지 나온 미드 속 스토리를 짬뽕한 전형적인 클리셰 드라마를 계속해서 순위 방식에 유리함으로 1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3주째 연속으로 전세계 1위 순위 1위를 하고 있지만 시청 시간만으로 보면 1위 순위 몇 번만 1위에 올랐던 참교육에 뒤지고 있을 정도로 뒤에 보이는 데이터는 평범한 드라마입니다. 그만큼 겉으로 미드 띄우기에는 성공했지만 속으론 과거 미드, 기묘한 이야기, 위쳐, 웬즈데이 같은 흥행작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의 드라마들의 시즌만 주구장창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K-드라마는 예고편 홍보조차 하지 않으며 미드와의 격차를 더 내고 싶었던 넷플릭스가 동궁만은 계속해서 홍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넷플릭스도 기업인지라 애국심으로 미드를 밀고 있지만 수익면에서 K-드라마만한 콘텐츠 찾기에 실패하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래도 넷플릭스를 먹여 살리는 건 K-드라마뿐이야 라고 깨닫는 순간이 동궁입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자신 없는 드라마는 사전 시사회를 열지 않고 조용히 오픈했지만 이번 동궁은 자신감이 넘쳐서 총 8화의 드라마를 무려 4화를 오픈하는 언론 시사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고 이 드라마에 2026년 넷플릭스 4화를 걸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각설하고 스크린랜트에 올라온 이 드라마의 리뷰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2026년 초 넷플릭스가 홍보한 수많은 K-드라마 중에서 시청자들이 동궁에 가장 큰 기대를 걸을 수도 있으며 첫 4편은 확실히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넷플릭스가 2026년 K-드라마 라인업을 공개하는 순간 팬들은 유망한 시대적 배경, 화려한 출연진 그리고 매력적인 줄거리 때문에 동궁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세대를 거치는 저주를 물리치기 위해 영혼 사냥꾼을 찾는 강력한 군주와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신비로운 궁정 여성의 도움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동궁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남주역의 오랜 기다림 끝에 K-드라마 복귀를 선보인다는 점입니다. 넷플릭스 2026년 초자연 드라마는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사랑받는 배우가 작은 화면에 등장하는 작품이며 주인공 구천 역은 확실히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동궁은 결코 혼자서 연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궁중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구천은 귀중한 동료를 얻게 됩니다. 궁녀 생강. 하지만 매력적인 배우들 외에도 동궁의 진정한 매력은 즐겁게 뱀처럼 얽힌 스토리텔링에 있습니다. 즉시 동궁은 구천과 생강을 성격과 전문성 면에서 서사적 대조로 위치시킵니다. 거칠고 비사교적인 구천은 평생 영혼을 보고 다른 세계인 귀의 세계에서 싸워온 탓에 지쳐있지만 생강은 영혼을 듣고 말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데 이 능력 때문에 어린 시절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고 소외당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 인물이 상반된 삶의 경험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색지대에서는 서로를 본능적으로 매우 취약한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게다가 시리즈에는 독창적인 괴물들이 다수 있지만 동궁의 다크 환타지 요소는 실제 한국 민속, 즉 미안의 문제를 가진 귀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구천이 산발적으로 대화로 이어지는 말로 생경하게 설명하듯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독특한 하위 범주의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고전적인 귀매는 단순한 사악한 생명력으로 특정 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원기는 특히 원한이 많은 귀신입니다. 심지어 귀목살리라는 영혼도 있는데 이들은 생명체의 양기를 빼앗는다고 전해집니다. 본래 양기가 없는 구천은 다른 어떤 무서운 영혼보다도 귀목살리를 더 경계합니다. 그래서 임무 중에 이를 만날 때 더욱 웃음을 자아냅니다. 유령의 다양한 분류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지만 동궁은 귀물 디자인에 빛을 발합니다. 모든 괴물이 똑같이 생기지 않으며 놀라운 분장과 잘 만들어진 특수 효과가 생생한 그림을 최고의 방식으로 그려냅니다. 으스스한 세트, 신선하고 감성적인 연기 그리고 인류 촬영 기법이 장르를 넘나드는 시리즈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판타지 전투 장면과 긴장감 넘치는 수사 장면마다 순수한 공포의 순간을 불어넣습니다. 수많은 K-드라마 팬들은 현재 남주역을 21세기 최고의 한국 남자 주연 중 한 명으로 보고 있지만 그는 구천에게 엄격함을 더해 이미 매혹적인 배우로서 그의 연기력을 확장시킵니다. 캐릭터의 무심한 태도는 남주역의 완벽한 코미디 타이밍을 어느 정도 허용하지만 구천에게는 깊은 슬픔이 있어 관객을 꽉 끌어당겨 그가 수많은 상징적인 인물들을 연기한 것을 잊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주역이 훌륭해도 동궁의 진짜 돋보이는 이는 노윤서입니다. 이 배우는 자신의 연기력을 보여줄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그녀의 주요 역할들이 동정심 많은 고등학생이라는 전형적인 전형을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생강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물론 외모는 비슷하지만 생강은 도전적인 변화를 주어 쉽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노윤서는 남주역과 함께 자신의 목을 지키며 여성 주연을 빛나는 명료한 주연으로 살려냅니다. 동궁의 정치적 부차적 줄거리를 움직이는 소수의 왕족 집단도 칭찬할 만합니다. 조성의 왕은 친절함과 냉혹함 사이를 오가며 동전의 양면처럼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적을 위협하든 권력을 지키며 음모를 꾸미든 왕의 행동은 왕위에 오르려면 살기 본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장영남은 대비로서 자연의 힘을 갖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나올 때마다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조용한 격렬함으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메두사와 닮아 있습니다. 동궁의 매혹적인 이야기는 거의 모든 요소가 이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왕은 왕대비와 끊임없이 대립하고 영계는 현실 세계의 지옥 같고 기묘한 거울이며 생강의 풍부한 양이 구천에 축적된 음을 보완합니다. 조화롭든 치명적인 불협화음이든 항상 균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서사의 균형을 넘어서 이 K-드라마의 전개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조절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K-드라마들은 너무 자주 탄탄한 기반을 쌓지 못하거나 본론에 너무 급하게 뛰어들어 시청자가 진정한 몰입을 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반면 동궁은 세계관 구축에 첫발을 내세우며 주요 갈등을 지체 없이 준비하지만 여전히 분위기를 조금씩 가둬둡니다. 첫 에피소드가 끝날 때쯤 그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다음 반전이나 판도를 바꾸는 반전으로 손에 땀을 쥐게 됩니다. 주말에 편안하고 복잡하지 않는 시청 경험을 위해 볼 수 있는 K-드라마가 많습니다. 오히려 동궁은 계속 재생 버튼을 누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너무 몰입감 넘치는 드라마로 당신은 체면에 걸려 첫 4편을 멍하니 몰아서 보게 됩니다. 중반쯤 지나서도 이 K-드라마는 전혀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동궁은 현실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선보이며 판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솔직히 말해 이 드라마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음악 선택은 어울리지 않고 지나치게 현대적으로 느껴지며 일부 전투 장면은 너무 어두워서 디테일을 감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조차도 K-드라마의 장점입니다. 아름다운 의상부터 배우의 미세한 표정, 그리고 눈에 띄는 미묘한 단서들까지 세부 묘사가 관객을 끌어들입니다. 동궁의 전반부는 초자연적 재미를 선사하는 엄청난 한판 승부이지만 이 넷플릭스 신작 K-드라마의 모든 순간을 마지막 1초까지 다 해치우기 전에는 그 어떤 시청자도 온전히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스포일러가 없는 기사라 전문을 소개하기에 좋은 리뷰 기사입니다.
리뷰를 보면 이 드라마는 K-팝 데모넌터스의 조선시대 다크 버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K-팝 데모넌터스 초반에 한국 토속 오컬트 장면을 전세계 시청자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민속에 더 관심을 가질 듯 보입니다. 제 예상에는 이 드라마가 2026년 전세계 모든 드라마 중 단연 1위에 오를 시청시간과 뷰를 달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예상이 거의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